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며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그 영향이 뻗어나가고 있어 경제가 어수선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 걸쳐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 후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는 18개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다소 늦은 2004년 칠레와 첫 FTA를 맺은 한국은 불과 18년 만에 전 세계 주요국과 FTA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또 이스라엘 등 4개국과 FTA 서명을 끝내고 발효를 기다리고 있으며 에콰도르 등 10개국과는 최종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FTA망이 아프리카 등 일부 저개발국을 제외한 전 세계를 촘촘히 엮는 그림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올해부터 발효된 RCEP의 참여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과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무려 15개국입니다. RCEP의 수출입 물동량은 전 세계 교역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 GDP 역시 30.8%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물건 셋 중 하나가 RCEP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소비된다는 얘기이며 규모 면에선 한국의 기존 FTA를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덩치만 클 뿐 RCEP도 기존 FTA와 효과는 같을 것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 지적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타 FTA와 마찬가지로 RCEP도 순차적으로 참여국 간 수출입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의 조약으로 15개 모든 국가에서 관세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원산지도 누적해 교류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궁극적으로 역내 수출입의 걸림돌을 모두 제거해 참여국들을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묶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RCEP 출범에 있어 기대가 가장 큰 국가는 한국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UNCTAD 분석에 따르면 국가별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의 역내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7%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RCEP은 미래 수출의 성공 열쇠라면 한국과 유사하게 다국가 원재료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역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산업계에선 한국이 중국,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RCEP의 효과를 제대로 받으려면 안정적인 권역 내 생산기지 확보 여부가 중요한데 한국에는 양국과 달리 베트남이라는 든든한 제2의 경제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RCEP 내에서 최종 생산국도 원재료 공급국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초 부품 공급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나 한국에 비해 낮은 기술 수준의 공산품을 임가공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워낙 방대한 영토와 다양한 산업군이 자국에 존재해 원산지 누적제의 효과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뒤늦은 탈중국 생산기지 다양화 전략이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중 갈등 이후 중국 진출 자국 기업들의 동남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동남아에서 일본의 진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많은 동남아 국가에 대한민국이라는 든든한 국가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일본의 속도는 더딘 상황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등 호스트 차이나 국가의 주요 산업단지를 선점하다 보니 일본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예상보다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도 베트남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왔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베트남 수출액은 567억 2,900만 달러로 한화 약 71조 원에 달하며 전년보다 8천만 달러가량 되레 증가했습니다. 수출품의 88%가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보낸 중간재인 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수출 단계에서 메이드 인 베트남이 찍힐 뿐 최종 과실은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취해왔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남은 변수는 베트남 통관 행정의 불확실성 정도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1월 RCEP 발효를 공식 선언했지만 협정 세율 등 세부 항목은 오는 7월 정기국회를 거쳐 확정합니다. 권준성 월드와이드 로지스틱스 상무는 베트남 행정의 불확실성이 많아 꼼꼼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검수하지 않으면 수출 이후 과징금을 물 가능성이 있다며 RCEP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한국 기업의 전략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경제 용어의 연속이지만 15개국에서 관세를 철폐한다는 RCEP의 차별성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 성장의 핵심인 한국은 절대 간과해선 안 되는 지점입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 중 하나인 디스플레이 모듈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은 중국, 한국,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호주 등 6개국에서 생산된 9개의 핵심 부품을 각각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 최종 조립한 뒤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 관세 면제를 받는 부품은 한국과 베트남산 4개가 전부입니다. 최종 공정이 베트남에서 진행되다 보니
한국과 베트남 양자 FTA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CEP이 적용되면 중국 등 나머지 4개국도 RCEP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들여온 부품도 동일 원산지로 인정돼 관세가 철폐되며 이 경우 기존에 불필요했던 수출입 비용이 제거되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데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RCEP은 권역 내 국가에 디스플레이 모듈 최종품을 수출할 때도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RCEP의 경제블록 아니라면 관세를 잔뜩 짊어지고 수입되는 비RCEP 권역 생산 물품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RCEP의 이점은 다국가 원재료 누적 생산 방식에 전자제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효자 수출 상품 중 하나인 의류, 신발, 장갑 등 노동집약 산업 또한 RCEP 발표로 수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베트남 등 아세안 개발도상국들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원사를 받아 의류 등을 봉제한 뒤 최종 수출을 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상품을 자체 디자인해 판매하기보다는 재단 및 봉제 가공 공정, 부가가치 40% 충족 등 다양한 조건을 원산지 충족 기준으로 걸어뒀습니다. 하나의 상품을 만들 때 여러 국가의 원사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자국에서 최소한의 재단 등 공정을 거쳐야만 완제품 수출이 가능하도록 산업 보호 장벽을 세워뒀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경제블록화를 추구하는 RCEP은 개도국의 봉제산업 보호 규정을 제거하고 이단위 3번 변경 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메이드 인 RCEP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한 국가의 원사만 수입해 추가 가공해야 했던 한국 기업들은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턴 가격이 저렴한 복수 국가의 원사를 혼합해 당초 계획한 품질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 하노이 무역관의 김태윤 관세사는 원산지 누적재가 핵심인 RCEP 특성상 한국처럼 여러 국가의 재료를 이용해 최종 생산품을 만드는 나라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다며 전자봉제 산업 외에도 복잡한 FTA로 거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의 RCEP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CEP의 출범으로 한국이 얻는 기대 효과는 막대합니다. 통상 영토가 세계 GDP의 85% 규모로 확장돼 시장 다변화와 신남방 정책 추진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 규범과 표준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할 경우 수출 시장 다변화는 물론 물량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RCEP이 발효되면 신남방 정책과 더불어 동남아 지역의 시장 개방 효과가 과거보다 커져 수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 추가적인 관세 철폐가 적용될 자동차, 철강,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분야에서 수출 기회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대부분 공정이 이뤄져야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RCEP 회원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고 관세 혜택을 받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해외 투자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서도 기존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지식재산권 협정문에 따르면 현지에서 한국 기업 상표 선점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 브로커 등의 악의적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원스톱 검색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업종별 단체와 활용 방안 설명회 및 지역 순화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출 규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 어느 쪽에 자리해야 하는지 길을 못 정하고 있는 중국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베트남과 교역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대한민국 기업인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반도 뉴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외신 뉴스를 참고 및 인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